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분석할 전형은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 위주로 분석해 볼 텐데,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을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양대학교의 수시의 경우는 이제 수시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각각의 전형들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이 지역균형 발전 전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균형 발전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수능과 면접이 없습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게 되면 2023년 2월 이후 이제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2023년 2월 졸업자, 그러니까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원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 인원을 살펴보게 되면 자, 올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3학년 재적 인원의 11%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선발되는 학생들이 1등급 초중반대 학생들이라고 본다면 이 3학년 인원의 11%의 인원이라는 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지원 제한 불가 이 고등학교들도 살펴보시면서 보통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 지역균형 발전 전형은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도 없이 이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저 이쌤이 왜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이 단순히 이 내신 점수로만 선발을 할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자, 결국에 입시에서 대학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한양대보다 높은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발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은 뭐 성균관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 서강대를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대학교들, 뭐 성대라든지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방권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전교권 학생들 중에는요, 이제 내신 등급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다른 대학교들에 뺏기지 않고 본인들의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선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 이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니, 지방권역에 뭐 내신 등급 최상위권으로 해서 뭐 1점대 극초반 받는 학생들이 과연 학업 성적이 우수하냐? 학업 성적이 우수했다면 수능도 잘 볼 것이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학이 봤을 때는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 사실 나중에 졸업시켜 놓고 봤을 때 괜찮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입시 전형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형들로 선발된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 나중에 졸업했을 때 뭐 별 볼 일 없는 학생들이었다면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설치를 했던가 아니면 뭐 다른 평가적인 부분들을 이 전형에 넣었겠죠. 이러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제 교과 반영 방법을 살펴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반영 교과가 형성돼 있고, 반영 과목의 경우는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진로 선택의 경우 상위 3과목이 반영이 되며 반영 학기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영 방법 보면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서 점수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우리가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산 프로그램 뭐 어디가에도 있고 또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환산 프로그램 활용해서
상대식으로 나의 환산 점수가 몇 점인지를 꼭 산출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3개년치 통계 자료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 자료를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전형이겠죠. 자, 근데 전년도 이제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이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화학공학과가 25대 1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전공들의 경우는 뭐 6대 1에서 뭐 8대 1 사이로 사실 한 자릿수를 좀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화학공학과가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입시 결과, 이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 평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학생들이 그 전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한양대학교에서 이 화학공학과가 전전년도, 이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빵꾸가 난 겁니다. 1.75 평균 등급을 보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1.75면 한양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점수겠죠. 왜냐? 보통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1점대 초반, 1점대 초중반대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러한 입시 결과만 보고 뭐야, 화공이 작년도에 빵꾸가 났어? 거기에 화학공학과는 굉장히 인기학과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3학년도에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입시 결과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2023학년도 전년도에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1.68로 평균이 보여지면서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인기학과입니다. 이 인문계열에선 이 전공에 지원하지 않을까 이 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제발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면서 학생들이 이제는 입시 이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빵꾸가 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현상들이 매년 반복되거나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올해의 그런 입시 상황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움직이는지까지도 체크해 보면서 지원하시는 것을 저 이쌤은 혹시 몰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정리해 보면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우 안정적인 전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카이 합격생으로 인해서 충원율 또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최초합을 보고 지원할 수는 있지만 추가 합격률, 뭐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형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작년 입시 결과만 보고 지원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예측해 보셔야 합니다.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면접이 없이 생활기록부 하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자, 올해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생활기록부 하나만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예전부터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왔기 때문에 생기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기준점들이 아무래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체계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요 평가 영역은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나타난 종합성취도와 4대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요소에서 이 종합성취도란 여러분들이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 이 원점수 평균 편차 분석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세특에서의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이제 3년 동안의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4대 핵심 역량은 비판적 사고 역량,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들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시게 되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평가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지어서 나타났는데, 자, 여러분들께 저 이쌤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자,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을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이제 한양대학교는 발표를 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주요 평가 영역을 제외한 기타 학생부 영역 또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영역만 잘 형성한다고 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영역들까지 이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생기부의 기재 요령에서 어긋나는 활동들은 여러분들 생기부에 다른 영역에 기재되어 있어도 평가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또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저 이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서 다른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들과는 좀 다르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횡단평가라는 내용인데, 이 횡단평가를 좀 요약해 보면 여러분들 생기부가 이제 3개년치가 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쭉 나열이 돼 있고, 또 학년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뭐 세특 이런 식으로 영역이 구분이 돼 있는데, 각각의 영역들 그리고 각각의 학년들에서 다수의 관찰자가 서술한 역량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 학생한테서 되게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역량, 또 되게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학교는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또 본인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학생들이 1, 2학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본인의 생활기록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주제를 좀 연계해서 간다든지, 단순히 학년별로 그냥 이렇게 뚝뚝뚝 진행되는 게 아니라 3학년 때까지 좀 스토리를 형성하면서 대략적인 방향성을 형성한다면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서 이렇게 4대 역량을 올려놨는데, 실제 저 이쌤이 학생들을 합격시켜 놓고 보면은 다른 대학들과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 참고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신다면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있어서 맥락이 잡힐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시게 되면 이 각각의 역량들의 이제 학생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3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생기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전형처럼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 평균을 공개를 했는데, 학과들에 따라서 뭐 1점대 학과들도 있고 2점대, 심지어는 3점대 학과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이쌤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내신 등급 평균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 뭐 1점대 학생들과 뭐 특목 자사 학생들의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섞여서 이 평균이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고, 정말 평범한 일반고를 다니는데 내신이 3등급이다. 사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하는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로만 이 내신 등급 평균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논술의 경우는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가 되며 논술고사의 시간은 90분입니다. 자, 수능 최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형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논술 90%와 학생부 종합평가 1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근데 이 학생부 종합평가 10%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이 학생부 종합평가란
논술 전형에서 여러분들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 봉사활동을 참고해서 학교 생활 성실도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논술이 가장 선발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시험의 경우는 계열별로 문제가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각각의 논술 유형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저 이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한양대학교 온라인 모의 논술 안내가 나와 있는데, 자, 접수 및 응시 시간이 이제 23년 6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계열별 제한 없이 신청 기간 내 접수자 전부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저 이쌤이 추천이라고 말하기도 이미 지금 이거 보고 계시면 응시하셨어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을 보시게 되면 실제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되게 재밌는 게 한양대학교 입학처에 실제 전년도 우수 사례의 답안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아무래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수능을 준비하는 이 정시 파이터 친구들이 사실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논술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논술에서 합격하면 예비 번호가 많이 돌지 않아서 이러한 충원율은 매우 낮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최종 등록자의 논술 평균 점수를 보시더라도 사실 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텐데, 절대 논술은 로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내가 논술적인 재능이 없다면 선발되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논술이 아니라 그냥 수능만 제대로 준비하시던가 다른 전형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걸 저 이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